이번 시간은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에 걸쳐서 주역의 8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주역이 기초 중에 기초죠. 그걸 했는데도 사람들이 영 관심이 없네요. 그런데 나만큼 주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원래 주역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사주명리학 이런 게 왕후장상의 학문이죠.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부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몰래 하던 거더라.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흘러나왔죠. 흘러나왔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흘러나오고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또 뭡니까, 반편이들이 가정망하고 조선망하고 대국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5분 시간에 풍수지리를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이 내가 진 책 이걸 합니다. 조제목은 뭐냐 하면은, 과학과 동양사상으로 풀어본 명당. 명당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혈철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말로 온 김에. 우리 간역이 이렇게 돼가 있죠. 사격이나 활 간역이 이렇게 돼가 있죠. 이렇게 돼가 있는 거 보셨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수가 높죠. 아니면 10점이죠. 근데 뭐냐 하면은, 이 혈장이라는 것은,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정도 되는 걸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장이라는 것은 이 정도 되는데, 혈철학 하는 것은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걸 다 합쳐가 그냥 일반인들이 쓸 때는 그냥 명당이라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죠. 명당, 혈장, 혈처 다 합쳐가지고 명당입니다. 혈처란, 명당이란 하늘과 땅, 물과 인간의 파동, 즉 에너지의 최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자, 천기와 지기와 수기와 인간 기운이 서로 상생관계를 이뤄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상생관계를 이루고 상생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또 삼란만상의 자궁, 심장, 자궁이 생명이 나오죠. 심장에서 피가 들어갔다가 뿜어주죠. 심장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 공급하죠. 혈철한 하늘과 땅, 물과 인간의 파동이 최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삼란만상의 자궁, 심장,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주위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집약되어 있는 곳이요,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장소로 에너지 블랙홀이고 화이트홀이다. 명당이라는 것은 주위의 에너지를 갖다가 천기지기 수기를 끌어당겨서 좋은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이게 서양에서는 파워스팟이라고 그러죠. 집약되어 있으니까 또 분출을 하겠죠. 블랙홀이 있으면은 화이트홀이 있다.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있다면은, 먹는 게 있다면은 항문이 있어야 되죠. 뱉어내는 게 있어야 되죠. 화이트홀.
명당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다. 자궁이고 심장이고 발전소다. 이거 됩니까? 세계 최고의 귀연구가인 일본 전기통신대학 사사키 시게미 명예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당의 혈처를 직접 답사하면서 조사해 보니 모두가 제로 자장 상태였다. 제로 자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로 자장이란 지구의 N극과 X극의 자기가 서로 상쇄, 이 기량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그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작용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차를 갖다가 앞에서 이 차라 그렇다면 앞에서 이렇게 밀고 뒤에서 이렇게 밀면 차가 꼼짝도 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로자장이란 지구의 N극과 X극의 자기가 서로 상쇄되면서도 자력의 높고 낮음의 변동이 크고 전체적으로 제로 0에 가까워 자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곳을 말한다. 모든 물질과 현상 등 삼라만상은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이동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명당이란 태초에 처음 생겨나 불안정 상태에 있던 것들이 빵과 치즈나 김치처럼 성숙과 변화를 통해 균형과 조화, 흉용이 잘 이뤄진 상태로 바뀐 곳이다. 우유도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반대 방향의 자개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여 자개 제로 상태, 곧 제로 자장이 된다. 이처럼 제로 자장은 무유도 코일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연계에 제로 자장이 다수 존재한다. 제로 자장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만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로 자장이 뭔가 인터넷 찾아보세요. 찾아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혈처, 파워스팟, 공간 에너지가 좋은 곳, 옛날 유명 인물의 출생지와 기도터, 오래된 사탈, 르티나무 등 큰 나무가 있는 곳, 미국 세도나 등이다. 자, 제로 자장을 갖다가 무유도 콜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자연 상태에서 제로 자장이 다수 존재한다, 명당이 다수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 높낮이가 크면서 에너지 상태가 안정된 곳, 제로 자장 상태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런 곳이 많다. 그게 명당 혈처죠.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다시 설명합니다. 명당이고 서양에서 말하면 파워스팟이고 공간 에너지가 좋은 곳, 옛날 유명인물의 출생지와 기도터, 오래된 사찰. 여러분 놀러 갈 일이 있으면은 뭐 산도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만은 산에 가려 그러면은 절에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절에 가는 게 좋다. 그러냐면 그 자체가 명당이고 파워스팟이죠. 유명한 사찰은 어떻습니까? 경치 좋고 그 지역에서 가장 명당이고 좋은 기가 뭉쳐있고 좋은 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파워스팟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구경도 하고 좋은 기운도 충전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이죠.
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올 몇 병에 몇 천이 되는 게 있는 거는 맹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맹당에 하면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특히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그 몇 병에 몇 천이 못 견뎌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사연들을 갖다가 못 견딘다. 지금까지 내려오질 않는다. 그 자리가 맹땅이 아니면은 느티나무나, 특히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또 고미들이 소나무겠죠. 은행나무가 최고 좋아요. 은행나무가 오래된 곳에 있는 곳에 반드시 맹땅이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1번, 2번 느티나무, 3번 소나무. 이런 것이 오래된 곳에는 무조건 맹땅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럼 미국 세도나 들어봤죠? 옛날에 인디인들이 그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던 곳입니다. 지금도 우주선을 타고 밖에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보면은 모든 게 지구하고 환경하고 틀려져.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을 하면은 어디 보내느냐? 이 세도나에 가서 보름 동안 놔둬요. 한 달 보름인가 보냈다. 거기 가면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갖다가 충전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곧 회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놀러 가거나 뭐 은퇴한 못당들은 뭐 형편이 되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곳에 놀러를 가서 쉬고 거기서 또 뭐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자, 제로자당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로자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제로자당이 음양, 음극과 양극의 밸런스, 균형과 조화가 가장 잘 유지되어 있는 곳, 제로 파워의 상태, 균형과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냥 공이 아니죠. 진공묘유죠. 요런 곳의 제로자당이라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고, 즉 주역의 대대논리, 불교의 중도, 유교의 중용의 상태이다. 또 에너지 블랙홀이면서 화이트홀인 곳이다. 자, 명랑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학과 동양사상으로 명당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